안녕하세요. 전설TV 전설입니다. 오늘은 제 강사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학원에 입사해서 6개월 만에 고2 아랫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2를 맡다가 2학년을 맡으니까 나름 승진이라고 좋아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반이 가장 극악한 난이도의 반이었죠. 베테랑들은 전부 고1에 배치되고 고2에는 눈밖에 난 사람, 검증이 안 된 신입들, 그리고 저처럼 약간 애매한 포지션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이번 학기가 이 학원에서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에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고1은 300명에서 180명으로 줄었고 고2는 120명에서 230명이 되었습니다. 그 학원 역사상 고2가 고1보다 많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비결이 뭐였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아이들이 학원 그만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험을 망쳐서? 아닙니다. 시험을 망친 게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괜찮은지 이 비전이 안 보일 때 애들은 그만두게 됩니다. 서해바다 아시죠? 세계적인 다이버들도 서해바다를 굉장히 어려운 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건 깊어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조금만 내려가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앞이 안 보이면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게 되고 그때 인간은 최악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 바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시험 전 빌드업과 시험 후 피드백입니다. 먼저 빌드업입니다. 첫 번째, 주말 보충은 반드시 생색을 내세요. 시험 전 주말 보충이 잡히면 저는 항상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충인데요. 요즘 학습량이 늘어가지고 애가 피곤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기니까 늦지 않게 꼭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학부모한테 우리가 보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넣어가지고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팀의식을 살짝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통화하면서 아이의 약점도 그때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방정식이 부족하다, 연산이 약하다, 잔실수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약점만 말하면 아니 그거 고치라고 비싼 돈 내고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하게 진행하고 있다. 단기간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믿고 기다려달라. 이걸 같이 말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포커스를 좁혀줘야 됩니다. 윗반 애들은 고난도 문제에 집중시키고 아랫반 애들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중하위권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불안해요. 자, 이건 뭐 때문에 벌어지느냐? 포커스를 안 좁혀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너는 이거랑 이거는 꼭 맞춰. 나머지는 기억나면 풀고 못 풀면 말자. 이걸 심어줘야 애들 머리가 심플해지면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시험 후 피드백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가 진짜 승부처이죠. 능력 있는 선생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물론 잘 가르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선생님이 있고 잘 봤든 못 봤든 아이들이 찾아와서 자랑을 하든 울고 가든 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후자가 바로 능력자 선생님입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시험지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여기는 잡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놓쳤을까? 이걸 분석해 주고요.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분석이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옆에 있어 준다는 것. 근데 세상에 그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겠나요? 안 해주시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해줄 수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부모님들은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주로 하시지 이 과정을 같이 평가해 주진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걸 유일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학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지 가지고 와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저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다음 시험은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면 퇴원율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상담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학부모랑 전화하는 거 겁나시죠? 열의 아홉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더 해야만 했죠. 퇴근하고 남들 다 술 마시러 갈 때 저는 30분간 상담 전화를 돌리고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30분이요. 결국은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 팀장한테 배운 말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이들이 수많은 학생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나는
학창시절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선생님으로 기억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아이들이 떠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일 때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을 밝혀주면 아이들은 성적을 좀 못 받아왔다 하더라도 남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더 많은 꿀팁들을, 학원 운영 꿀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카페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좋은 글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